자, 이 부분에 관해서 최진영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긴급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예. 저 이번 이제 속보로 방송 중에 속보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중교사 혐의가 무죄가 났다는 거 판결을 선고 판결을 들었는데요. 네네. 저도 뒤통수를 크게 맞은 듯한 느낌인데 예, 이 예.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거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세요?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얘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판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했던 사람은 허위의 어떤 그 증언을 했다라고 해서 유죄로 판결을 하는데 위증을 하라고 교사했던 사람은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기교 사법의 대표적인 극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판결 결과까지도 의도적으로 특정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문점을 강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그 판결 자료에 보면은 이재명이 세 가지 주장을 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김진성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 예. 두 번째, 자기가 위증 교사한 사실이 없다. 세 번째, 그리고 설령했다 하더라도 나는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보면 주구장창 얘기를 하면서 위증의 고의도 없었고, 위증 교사의 고의도 없었고, 위증 교사도 한 적이 없다라고 장황하게 쓰고 있지만, 정작 그 논리적 전제가 되고 있는 김진성의 위증은 6가지 중에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판결문 논리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다는 점에서 항소심에 갔을 때에 이 판결이 뒤집힐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재판의 무죄 판결은 이미 무죄라는 것을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뜯어 맞춰지는 상황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범죄 혐의에 관한 성립 또 무죄 판결의 어떤 선고 관련어때 이미 결론을 내놓고 했다고 그렇게 지금 가만히 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예. 실제 이번 한 11쪽 되는 판결 보도 자료를 보면은 그 중에 4페이지인가 각 주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김진성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자백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2가지 정도는 본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 자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김진성의 어떤 위증이라고 하는 자백 자체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하든 김진성의 어떤 자백 내지 위증했다는 내용은 폄하를 최소화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이재명의 어떤 그런 소명과 진술에 대해서는 극대화시키는 해서 무죄를 판단한 그런 판결이라고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죠. 예. 근데 제가 이 설명 자료를 보니까요. 그 설명 자료에 그 9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 피고인 김진성의 6가지 증언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제2, 제3의 증언의 경우에는 이재명의 이중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요. 네네. 제1, 4, 5, 6 4개의 증언의 경우에는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네네.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진성의 증언 내용 중에 6개의 증언 중에 이 재판부가 4개의 경우에는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또 적시를 여기 설명 자료에 있어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어떻게 다 또 무죄가 또 났는지 이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술 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얘기한 네. 것처럼 술 먹고 그러니까 위증을 했고 위증에 대한 교사는 있었는데 그런데 위증시킬
시킬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방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이재명 이 무죄를 그 선고하기 위해서 최대한 김진성의 어떤 그 위증조차도 그거 위증 아니었어라고 판단하면서 그리고 그 위증에 대한 교사를 했다고 인정하는 위증의 교사는 했는데 위증에 대한 교사의 고의가 없다. 이것보다 더 자의적이고 기교적인 판단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검찰이 항소 이유를 통해서 반박할 부분이 굉장히 크고 더불어서 보면은 그 녹취록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네.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거 기억난다고 그 증언해주면 되지라고 하면서 내가 그 변론일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대로 증언해달라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에게 필요한 증언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그 필요에 따르는 구체적인 그 위증에 대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33부에 그 김 부장 판사의 지금까지 거의 지금 그 연수원 30기니까 이제 한 판사를 거의 한 20년 넘게 했을 겁니다. 법조 인생이 한 23년 정도 될 텐데 네. 본인이 위증 내지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이와 상반되는 판결을 했을 가능성 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기억 잘 안 난다는데 불구하고 기억나는 대로 그 증언해달라고 하는 사건에서 위증 교사로 나온 사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틀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상당히 이재명을 위한 정파적 판단이었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 하면은 이 이재명이 자신의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여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의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조폭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고소를 해가지고 조폭 두목이나 행동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 고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증인을 신청한 다음에 그 조폭 대장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그거 좀 너 그거 절 알지 하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요 라고 하니까 내가 변론연서 보내줄 테니까 그것도 카카오톡도 아니고 잘 모르는 검색도 안 되는 텔레그램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것대로 해가지고 증언 좀 해줘 라고 하면은 그것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1심 판결입니다.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사법적으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형법에서 위증교사죄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김동연 부장판사 이번에 재판하는 거 1심 선고를 보니까 뭐 유무죄야 이해가 있으면 무죄하려면 무죄의 근거가 뚜렷해야 되고 그에 입증하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뚜렷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유창훈 부장판사를 다시 떠오르게 하네요. 근데 유창훈 부장판사는 아예 본인은 지난번에 다른 거는 몰라도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사람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입증이 부족하다? 물론 소명과 입증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소명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하는 것은 그 녹음 자체로서 위증 교사가 그 정도가 됐는데 소명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 법조인의 헌법과 법률과 법조적 양심에 현저히 반하는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이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 소명이 됐다,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의 여러 사유를 보면 야당 대표니까 공적인 감시를 당하니까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그렇죠. 영장을 예. 기각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창훈이 조롱의 대상이 됐는데 김동연 판사도 그 못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죠. 오히려 예.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는 뭐 구속의 필요성을 하는 거니까 소명이 돼도 자백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범죄가 소명이 되고 사실상 유청훈 부장판사가 봤을 때도 위증 교사 부분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때 영장 실질심사 할 때보다 더 많은 유죄 증거들이 법정에 현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도 없고 위증 교사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전부 무죄가 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증교사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무죄가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의 그러면 지금 당장 이재명의 경우에 나가면서 뭐 재판부에 감사하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지난번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어떤 생명이 끝나는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이 많이 있었고 장외 네네. 집회의 경우에도 굉장히 동력이 더 떨어지는 그런 네네. 상황까지 했는데 이번 유증교사 1심 선고가 무죄가 나면서 당분간은 이재명에게 좀 연명줄이 생겼나요? 저는 시한부 기사회생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는 굉장히 기력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 많이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뭐 돌아가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결국 1심에서는 이와 같이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에 갔을 때는 이 사안이 무죄가 유지되기는 현저히 저는 어렵다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여러 선례에 비춰봤을 때 이 사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부 기사회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경찰은 좀 약간 방심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민주당 쪽 그 변호인들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고 그러다 보니까 본안 판단을 받으면은 유죄 내지는 그 유죄에 따른 법정 구속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예 공소권 자체 이게 그 위증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형식적으로 이게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냈던 것도 결국 본안 소송에 갈 경우에는 그 이재명의 변호인들조차도 이재명의 유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유창훈 이거 지금 현재 그 담당 재판장이 어이없게도 위증했는 사람은 가면은 증언하기 진짜 싫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가 억지로 전화를 받은 다음에 이게 혹시나 안 가면은 자기가 그때 그 백현동 관련되는 사건 컨설팅 했던 비용 전체 70억 김인섭이가 같이 했던 70억 중에 수억 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하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증언을 했다는 것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교사도 아니고 교사의 고의도 없고 그런데 위증했던 사람은 유죄로 처벌된다는 이런 어이없는 기교사법하에서 항소심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결과를 밝혀주기를 좀 간곡히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이재명 과거 재판 중에 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네네.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가 났고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이 났고 대법원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네. 장난으로 무죄가 난 그 사건 말입니다. 네, 그런데 50억 클럽 당시에 멤버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크게 논란이 좀 덜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재판거래 의혹이 새로 불거졌고 여기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부사 본부장이 법원에서 법관 노비가 있었다. 1심도 법관 노비가 있었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잖아요. 그래요. 사실 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번 그 공선법 위반 1심 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선고 때와 달리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지난 주말에도 뭐 밖에서 집회를 하면서 무대에 올라가서 스피치를 하지 않았고 또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부에 뭐를 기대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저는 좀 생뚱맞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무슨 취지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네. 기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사법부를 비판하고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사법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번 판결 선고를 두고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꿨단 말이에요. 사법부를 존중한다, 사법부를 진실을 밝혀주기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면서 저는 혹시 판결을 미리 뭔가 결과에 대한 언지를 받았나 하는 그런 그냥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제 그 국민의힘 자체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그런 부분이 어떤 사법부의 절차에 대한 감시하는 것, 뭐 그것이 정치적 압박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재판 절차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미뤄지지 않고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지금 가동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국민의힘의 법률 지원단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지난번에 서정욱 변호사가 몇 차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들 그 동기들이 가끔 이야기를 뭐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한테는 물론 후배지만 김동연 부장판사의 동기들, 연수원 동기들이 만나면 그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 정치 사안에 대해서 같은 동기들 만나면 굉장히 격분하면서 이 좌파 성향의 그 정치적인 입장을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판사로 꽤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물론 이제 출신 자체도 운동권 출신이었던 데다가 우리법 연구회 활동도 해와서 상당히 일부는 걱정을 해왔었는데 설마 그래도 법관의 양심이 있지 이런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너무 명백한 사건을 무죄를 주겠느냐 다 법조인 대다수가 이렇게 봐왔는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도 계속 김동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스스로 김동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 이재명 씨 요구한 대로 수능하고 또 사건 분리해달라고 그래도 검찰이 요구해도 분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제 법관 내년 2월이면 다시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김동연 이 부장판사는 이거 사실은 이 재판을 보면서 인사이동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야 그 사법부의 정상적인 그 로테이션에 따라 인사이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 대장동 백현동 관련되는 사건도 김동연 부장판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같은 재판 33부에 둘지 아니면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재판부로 보낼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장을 공격하는 것은 네. 사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을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의 어떤 그 정치적 사건에 대한 선고의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법부 내에 어떤 클럽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정도에 대해서는 뭐 여론을 통해서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판부 판결 존중한다. 다만
위증 교사에 따라 위증했는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하면서 위증 교사범에 대해서는 무죄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글을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의 반응과 거의 100%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심은 일단 선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매의 눈으로 재판 절차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 선고가 나오면서 징역형이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졌잖아요. 맞습니다. 향후에 그 선거법 재판 진행 양상, 항소심에서 부딪힐 양상, 이런 상황, 이런 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결국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 633 법칙,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 6개월, 2심에서 3개월, 대법원에서 3개월, 길어도 1년 만에 공직선거법은 확정할 수 있도록 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민주주의를 교란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사법 관절을 해서 재보궐 선거를 해서 그런 그 국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그 취지를 지금 현재 신임 대법원장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1심이 지금 제 기억에 2년 7개월 가까이 지금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재판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12월 12일이죠. 조국당의 조국, 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국당의 조국에 대한 그 판결 선고기일도 그와 같은 어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어떤 그런 그 원리에 충실하고자 지금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했는데 그런 정신에 비추어왔을 때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3개월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 있겠지만 6개월을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나. 왜냐하면은 1심에서는 검찰에서 불렀던 증인들을 다시 다 불러서 증언으로 해야 되지만 1심에서 벌써 법정에서 증언했던 증인들의 어떤 사안은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부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증인을 추가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그 특별히 채택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도 재판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2심, 대법원 3심은 늦어도 6개월 내지 1년 안에 한마디로 내년 말까지는 선고될 가능성 저는 점쳐봅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만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1심에서 다퉜던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1심 선고에서 김문기 씨 성남 시절 때 잘 몰랐다. 이 부분은 일부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검찰은 이 부분을 이제 항소심에서 집중 공략할 걸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재명 측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유죄가 나온 부분에 관해 집중 공략할 걸로 보이는데 네네. 그 부분 중에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혹 때리려다가 혹 붙인다에 한 표를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현재 유죄 판결했는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다만 이 이유 부분에서 무죄가 했던 김문기를 모른다 했던 부분을 구체적인 행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무죄했는 그 부분은 모른다라는 부분이 골프도 안 쳤고 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그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상에 얘기하는 허위사실 적시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이라고 평가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죄다라는 취지, 나아가 양형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항소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검찰이 이유 무죄 부분,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유죄가 될 가능성, 그로 인해서 양형 부분도 높아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해 봅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네네. 직격 인터뷰였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사정상 그 스튜디오에 가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예. 다음번에 불러주시면은 스튜디오에 가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